자, 그러면 50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수입 방식입니다. 오늘 하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 번에 이해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제가 좀 이따 반복을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반복을 하시면 한결 낫습니다. 한결.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505쪽의 수입 방식입니다. 수입 방식은 오늘은 수익 환원법만 볼 거예요. 가액 구하는 방법. 공식 한번 확인해 보면요. 수익 가액 구하는 공식은 그 순수익을 환원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으로 나눈다. 이 공식을 모르고 수익 방식을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그 수익 환원법 관한 공식은 원래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래 발생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 가액을 구하게 되는데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혹시 앞에서 배우셨던 기억납니까? 예. 우리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가공기, 유영순 그렇게 했었고 참고로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유영순 할 때 영이 영업경비거든요. 영업경비. 영업경비에 어떤 게 포함이 되고 영업경비에 어떤 게 불포함되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영업경비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유지수선비는 대표적인 영업경비예요. 유지수선비. 하나 더. 화재보험료 대표적인 영업경비입니다. 마지막 재산세. 요거 말고도 조금 더 있는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요거 3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유지수선비와 화재보험료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경비고 참고로 공실이나 불량부채는 경비가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도 경비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도 경비가 아니고 그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도 경비가 아니고 개인 업무비 개인적으로 받던 업무비도 경비가 아닌데 요거는 제가 왜 그런지 1월달 2월달 본 수업 이제 들어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급한 건 경비에 포함되는 게 3개 있다.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고 나머지는 경비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환원율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환원율 교재 페이지를 조금 더 넘기셔서 몇 쪽으로 가시면 되냐면 오케이 509쪽으로 갑니다. 509쪽 오늘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509쪽에 가시니까 환원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환원율. 근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한 5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동그라미 3번 볼 겁니다. 환원율을 구할 때는 저부대를 곱해서 구한다. 이거 하나 따로 기억을 좀 할게요. 저부대. 저는 저당상수고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요. 대는 대부 비율이에요. 이게 저부대입니다. 한 번 더. 저는 저당상수, 부는 부채 감당률, 대는 대부 비율인데 이 중에서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 자 보세요.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을 앞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거 언제 공부하신 적이 있냐면 기억날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왜 우리 LTV, DTI를 통해서 주택 대출 가능 금액 산정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상가 대출 금액 산정할 때는요 LTV, DTI랑 비교하지 않고요 LTV 부채 감당률이랑 비교를 해요. 기억납니까 혹시? 그래서 순부적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 나누고 저당상수 나누면 바로 부채가 튀어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당상수가 있고 대부 비율이 있고 부채 감당률이 있을 때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요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밑에 문제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토지 환원율이 5%고 건물 환원율이 10%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60%고 40%일 때 종합하는 일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그냥 문제를 통째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단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 하는 일이 5%예요. 건물 하는 일이 10%고 근데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60%대 40%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환원율을 구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요, 토지끼리 곱하고 건물끼리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퍼센트 곱하는 거 알려드린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 곱하기 60%, 10 곱하기 40% 그리고 GT 누르면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 꺼내서 AC 누르고 5 곱하기 60% 3이 나오죠. 10 곱하기 40% 4가 나오죠. GT 7이 나오죠. 7%가
이 부동산의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환원율을 주지 않고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면 토지끼리 곱하고 건물끼리 곱해가지고 GT 눌러서 더해주면 환원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환원 이율을 시험에 나올 때는 환원율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뭐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고 계산 문제 다 풀리거든요. 예,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예제 7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예제 7번. 예제 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환원포로 평가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직접 환원포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7번 보시고요.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원이율분의 순양업소득이에요. 환원이율분의 순양업소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순양업소득을 구하신 다음에 환원율로 나눠주시면 수익가액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환원율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로 나눠주시면 돼요. 순양업소득 구한 다음에. 순양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공기 하시면 되거든요. 가능조소득에다가 공시비 불량부채 빼면 유효조소득이 나옵니다. 기타 소득이 지금 없어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계산기를 한 방에 답을 찾고 싶으시는 분들은요. 영업경비 요놈. 영업경비를 먼저 구해 놓으시면 편해. 그래서 영업경비는 아까 제가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재산세 딱 3개 있다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풀 때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나 부채 서비스세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경비가 지금 400에 100에 200이니까 영업경비가 700만 원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계산기 한 방에 답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7번 보세요. 아까 가능총소득이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8천만 원에다가 공실이 지금 보니까 10%예요. 그럼 빼기 10% 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효총소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물었잖아요. 바로 빼기 700만 원. 빼기 700만 원 때려주고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떡하니 나올 거예요. 그죠? 나누기 10% 때려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실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는데 지금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실만 빼면 유효가 나와요. 여기서 영업경비가 3개 있다 그랬잖아요. 화재보험료, 재산세, 유지수선비, 수선유지비. 요 3개를 다 지금 계산해 놓으니까 7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 한번 꺼내보세요. AC 누르고 8천만 원을 다 때리세요. 8천만 원. 다 때리는 게 좋아. 8천만 원. 빼기 10%. 10% 하면 돼요. 10%. 그럼 7,200이 들 거야. 빼기 700만 원. 7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10%. 10% 때리면 계산기 6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영업경비만 먼저 구해놓으시면 좋아요. 영업경비.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8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문제 보니까 지금 환원이율이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끝에 있어요. 기대율은 필요 없고요. 환원이율 5%. 그리고 경비를 구해놓으시면 좋거든요.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액과 개인 업무비는 경비가 아니고요. 경비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수선유지비하고 화재보험료, 재산세가 안 났네 지금. 경비 2개. 요거 100만 원이고 이런 거 절대로 쫄지 마세요. 3% 이런 거. 자,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인데 그게 3%니까 3% 계산하기 힘드시면요. 30% 계산한 다음에 영 하나 빼면 되거든. 5천만 원에 30%는 1,500이거든요. 영 하나 빼면 1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100만 원이고 요거 150만 원이니까 영업경비는 2개밖에 없거든 지금. 25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250만 원. 영업경비만 구해놓으시면 계산기 한 방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능총소 한번 해볼까요? 자, 가, 공, 유, 영 순이니까. 자, 가능총소득이 지금 얼마냐면 5천만 원이고 빼기 5% 해줄 거고 경비가 빼기 250만 원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5% 때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C 누르고 5천만 원을 다 눌러보세요. 5천만 원 빼기 5%. 이번에 공실 5%네요. 4,750 나올 거예요. 빼기 250만 원. 빼기 250만 원. 나누기 5%. 때려주면 9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9억이 바로 튀어나왔을 때 4번에 답이 있을 때 그 감동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박스 수익가액 구하라는 문제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일단 박스 안에서 영업경비를 먼저 찾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수선비나
화재보험료나 재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더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실 털고 경비 털고 그 다음에 환원위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가능총소득에서 따라해봐. 자, 한 번 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털고 경비 털고 환원이율 나누고 한 번 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털고 경비 털고 환원이율 나누고. 그래서 영업경비만 여러분들이 딱 구해놓으시면요, 2번 털고 환원이율 딱 나눠주시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뭐 털고? 공실 털고. 계산기가 털어줄 거니까. 경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놓으셔야 돼, 미리. 그리고 경비 털고 그 값에다가 환원율 나눠주면 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오늘 10개 정도 풀 건데요, 계산기를 중간에 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쭉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다니까.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털고 경비 털고 환원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특이하네요. 이제 9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된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수익환원법으로 구할 때는요, 환원일분의 순수익 하시면 돼요. 환원일분의 순영업소득. 지금 순영업소득이 구하기가 참 쉬운 게, 순영업소득은 유형순이거든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3,800에서 800이 빠지면 경비를 구해놨거든 지금. 그러면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환원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한번 소개드렸는데, 이거 토지가 5래요. 건물이 10이래요. 가격 구성 비율은 40대 60이래요. 40대 60. 그러면 계산기 꺼내서 자, 한번 해봅시다. 5 곱하기 40%, 10 곱하기 60%, GT 8% 나올 거예요. 8%. 환원율이 8%가 나온다는 결론이거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고 요거 더하면 8%. 그럼 계산기 꺼내서 자, 3천만 원 나누기 8% 드려줍니다. 3천만 원 나누기 8% 드려주면 3억 7,500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랑 밑에 있는 문제랑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는 문제는 순영업소득 위주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환원율은 줘버리고.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요, 순영업소득은 구하기가 쉽게 유형순에서 바로 구하게 만들어주고 환원율을 안 준 거야. 대신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몇 대 몇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두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두 문제의 유형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제 9번 문제 유형이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알겠죠? 예제 9번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몇 대면 나왔을 때 5 곱하기 40에서 40%에서 2 구하고 10 곱하기 60%에서 6을 구하고 두 개를 더해서 8%를 나눠주는 거. 예제 10번은 칸이 좀 남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풀라고 나눠드린 문제는 아직 아니에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저부대를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저부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저당 상수고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요, 대는 대부 비율이거든요. 근데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하냐면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으로 구해요. 지금 자료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1,500만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죠. 그러면 1,500분의 3천만 원을 때려주면 이 값이 2가 나온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당 상수는 저기 끝에 보니까 0.177. 177. 부채 감당률은 방금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에서 2가 됐고, 지분 비율은 60%고 대부 비율은 40%인데 우리는 지금 대부 비율이 필요해요. 대부 비율이. 그래서 40%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안 때려도 돼. 40%니까. 계산기 꺼내서 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0.177 곱하기 2 곱하기 40%만 합시다. 40%. 오케이? 그러면 0.1416이 될 겁니다. 0.1416. 퍼센티지로 얘기해봐라 그랬으니까 100을 곱하면 14.16%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는 기출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나간 자료 중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자료 있죠.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측면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가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진하게 처리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입니다. 했었죠?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그 날짜로 가서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돼요. 3번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참고하시면 되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가치 형성의 일찌개, 형성의 일찌개, 일찜에 아니죠. 일찌개 맞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 일찌개.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인데 원가법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적산법은 다음에 할게요.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비교 방식은 3개가 나옵니다. 자,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면 공시가 기준법인데 가액 구하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돈 나옵니다. 사정 고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통해서 가액 구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BCG 계획이라고 해서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그 해서 BCG 개그가 됩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 임대료를 구하는 건 수익 분석법인데 가액 구하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 수익 환원법은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시를 털고 경비 털면 돼요. 걔를 환원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감가수정이라는 작업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그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누계액을 공지해주면 되고요. 적정한 실거래가는 다음에 할게요. 자, 지역 분석할 때 지역이 3개 지역이 있거든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이 있는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은 유사 지역.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감칙 5조 가볼까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을 하거나 사회 통념성 필요도가 인정이 되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 그대로 현황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원칙은 현황, 예외적으로 조건. 감정평가는요. 감칙 7조입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면 일괄 평가할 수 있고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 구분 평가할 수 있고요.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부분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감칙 8조입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7단계인데요. 기를 쳐대세요. 빨리 기를 쳐대세요. 기본적 상해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 기 쳐대고 결정 표시. 기본적 상해 확정에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는데요. 의대 감기 2번 걸려요. 감기 자수하자. 의대 감기 자수.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그다음에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의대 감기 자수 기처대고 결정 표시 의대 감기 자수입니다. 감칙 11조 감정평가 방식인데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이에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7방법이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됩니다.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써야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일괄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 일산, 과자동.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때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그 인목이 소경목림이잖아요. 그때는 원가법을 써요. 근데 얘네들을 산지와 인목을 일괄 평가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래서 집합 건물을 일괄하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든 산림을 일괄하든 일괄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일산의 과자동이니까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다음에 영광공이었죠. 영광공.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들은 수익하는 법을 써요. 같은 기계라도요. 얘는 같이 볼게요. 자동차 보이시죠? 얘랑 동산 보이시죠?
자동차와 동사는 거래가 빈번히 된다 그랬죠. 얘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같은 기계라도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3개 보이시죠? 얘들은 원가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계 중에서 건건항선소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거래가 잘 안 돼요. 자동차, 동산, 일산과자동에 해당되는 자동차나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왜 이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긴 합니다. 3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는 게 주된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권으로 끝나는 애들 영어권만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영어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특선 이용권, 이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형자산들을 평가할 때는 수의관환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장을 언제 다 했나 싶은데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빠진 게 한 개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감정평가로는 감칙이랑 계산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칙을 지금 해드렸고, 계산 문제는요, 요것만 따로 모아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안 끊길 거고요. 실제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것만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끊어서 하는 겁니다.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